근데 이제 그 고민해야 되는 요소들을 몇 가지를 좀 나눠 봤어요. 대부분 회사를 옮긴다라고 하거나 창업을 한다라고 할 때, 특히 이제 회사를 옮긴다라고 할 때 고민하시는 부분이 즉 못 파는 회사냐, 그리고 그 경영 지표들을 보죠. 그러니까 결국엔 이제 뭐 수익이 잘 나는 회사냐, 매출이 계속 성장하는 회사냐, 이 정도 보시고, 네. 그리고 내가 그 회사에 가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이제 마지막에 어떤 연봉을, 어느 정도 연봉을 받고 어느 정도 받을 것을 이걸 보는데, 참 중요해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한데, 다시 방금 전에 말씀드려서 앞으로 3년, 4년을 봤을 때는 이런 거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네. 그 회사에 뭘 봐야 되냐라고 봤을 때는 다른 요소들인데요. 제가 내부하고 외부를 좀 나눠봤어요. 내부에서 첫 번째로 본 게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요즘 비즈니스 모델을 굉장히 많이들 얘기를 하고 전문적으로도 그 비즈니스 모델만 갖고도 설명하는 뭐 서적들도 많이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비즈니스 모델을 굉장히 간단하게 보면은 무얼 누구에게 어떻게 파는 회사냐, 무얼 누구에게 어떻게, 네. 중요하죠. 굉장히 단순하면서 또 굉장히 복잡한 문제예요. 이거는 제가 나중에 사례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 근데 무얼이라는 거는 결국 제품이죠. 제품 혹은 서비스가 될 거고, 누구에게라는 거는 고객인데, 고객이 누구냐인데, 고객을 단순히 개인 고객, 기업 고객을 크게 잡는 게 아니라 소위 세그먼트라고 그러죠. 굉장히 좁혀나간 세그먼트, 타겟 고객을 이제 봐야 될 것 같고요. 어떻게라는 거는 돈이 결국엔 어떻게 들어오느냐를 말씀드립니다. 네. 먼저 돈을 지불을 받고서 제품 서비스를 주는 것이냐, 아니면은 요즘에 많이 뜨고 있는 서브스크립션 모델로 갈 것이냐, 아니면은 나중에 받는 모델인 것이냐, 이런 어떤 그런 것, 이 세 가지를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개발자로서 아니면 개발자를 꿈꾼다거나 아니면 기업을 운영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런 포부를 가지고 계신다거나 이러한 차원에서라면은 좀 아까 말씀드린 이 세 가지에 대한 정의, 그리고 그것 없이는 그 누구나 꿀 수 있는 꿈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결국은 어떤 금융 정책적인, 그리고 제품 정책적인, 그리고 판매 정책적인 이러한 부분이 선결된 고민이 있지 않으면 꿈은 역시 또 누구나 꾸는 꿈이 되는 거 아닌가 싶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이 좀 듣기 싫은 부분입니다만은 전공 필수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놓은 게 핵심 역량입니다. 핵심 역량이라는 게 이제 뭐냐 그러면은 이제 또 애매해지는데, 20년 전에, 죄송합니다. 이걸 어떻게 번역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일단 나왔는데, 20년 전에 하버드에서 어떤 이제 아티클이 하나가 나왔어요. 20년이 80몇 년을 기억을 하는데, 거기서 성공한 회사들, 작건 크건 성공한 어떻게든 성공한 회사들을 보면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굉장히 잘한다라고 나왔어요. 하나가 프로덕트 이노베이션, 제품 혹은 서비스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요? 혁신적인 측면. 두 번째가 오퍼레이셔널 엑셀런스라서 운영을 엄청나게 잘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세 번째가 커스터머 인티머시라고 해서 고객을 관리를 어마어마하게 잘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어떤 회사도 그 당시 80년대 나왔을 때는 이 세 가지 중에 두 개, 네. 혹은 세 개 다 잘하는 회사는 없었다 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근데 지금 돌이켜봐도 이거를 다 잘하는 회사가 지금 있느냐, 혹은 두 개라도 잘하는 회사가 있느냐 뽑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고민해봤는데 한번 해볼게요. 델은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걸 잘하는 회사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뭐 그냥 오늘은 이 배지를 떼고서 아무래도 뭐 10년 동안 있다 보니까 특히 운영 효율성이라는 것, 네. 예를 들어 여러분들께서도 뭐 잘 아실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재고에 대한 철저한 관리, 재고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게 또 뭐 부담이 되는 거죠. 빨리 치워야지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대략 이런 운영 효율성, 뭐 재고에 대한 관리 효율성, 그 다음에 이것들을 적시에 또 어떻게 이제 우리에게 전달을 하는가, 뭐 이러한 장점을 볼 때는 아무래도 이 오퍼레이셔널 엑셀런스가 되지 않겠나. 네, 저도 절대 동의를 합니다. 프로덕트 이노베이션 아니고요. 이노베이션은 부품업체들이 하죠. 네. 그거를 가장 적시에, 가장 빠르게, 가장 적합한 가격으로 출시하는 게 대리 비즈니스 모델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퍼레이션 엑셀런스고요. 애플은 뭡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프로덕트 이노베이션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건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세요? 왜냐하면 지금 애플이 하는 거는 사실 제품을 신제품을 내는 건 아니거든요. 기존에 있던 제품을
뭐랄까 좀 고객들 커스터마이징을 했다고 해야 될까요? 네. 유저 UX를, 예. UX를 좀 개선한 거기 때문에 커스터머 인티머시가 맞나요? 네, 인티머시 맞습니다. 네, 인티머시 이쪽인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유 기자님의 발언은 기업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저도 어느 정도 동의를 하는 부분은 과연 애플을 프로덕트 이노베이션을 굉장히 잘하는 기업으로 볼 것이냐를 보기에는 약간 퀘스천 마크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애플이 가장 먼저 출시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거 좋은 포인트네요. 네. 예. 그리고 애플이 실제로 다 개발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뭘까를 봤을 때 저는 애플 역시도 오퍼레이셔널 엑설런스가 굉장히 뛰어난 회사라고 봐요. 그렇죠. 왜냐하면 예. 그 스티브 잡스가 어떤 아이디어가 생겨서 기존에 있는 뭐 개발되고 있는 어떤 테크놀로지를 이게 뜰 거야 라고 생각을 해서 가지고 올 때 다른 회사들은 이 정도만 하면 될 거야 라고 만드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애플은 그거의 완성도를 UX적인 관점에서 완성도를 굉장히 높여갖고 나오죠. 그 완성도를 높여서 만들어서 출시할 수 있는, 적시에 출시할 수 있는 것은 프로덕트 이노베이션이라기보다는, 왜냐면 자기 기술이 아니니까 저는 오퍼레이션을 굉장히 잘한다고 봐요. 그거를 반증하는, 제가 블로그에 글을 몇 번 썼었는데 반증하는 글을, 그러니까 오퍼레이션을 굉장히 잘하는 회사다라는 걸 한번 썼어요. 그 재무제표를 보면서. 그래서 각종 재무제표를 보면 심지어 델보다도 운영 효율성이 높은 회사로 나옵니다. 여기에서 참 글쎄요, 관심이 두어질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스티브 잡스는 엔지니어일까요? 그 IT 관련 엔지니어일까요? 아니면 정말 마이클 델과 같은 CEO일까요? 이거 참 궁금해요. 제가 그거를 네. 저희 작은 형님이죠. 네. 랑 이제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지금 네. 교수를 하고 계신데 네. 한참 얘기를 하다가 결론 지은 거는 스티브 잡스는 엔지니어도 아니고 CEO도 아니고 그냥 사회과학자다. 아니,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네. 그런데 한번 보시자고요. 스스로의 운영체제도 만들고 네. 스스로의 제품에 뭔가가 필요하다는 것들을 판단하고 빨리 적용을 시키고 그리고 그것을 제때에 이제 소비자에게 전달을 할 수 있다는 것. 즉 알아야 그것도 알아야 즉 운영도 운영이지만은 알아야 IT 기술을 알아야 그걸 또 이합집산을 해가지고서 하나의 제품으로 만들어서 또 전달을 하고 그러면 스티브 잡스가 먼저 된 다음에 CEO 스티브 잡스가 되는 게 또 순서가 될 수 있지 않나. 실제로 스티브 잡스가 그렇게 했으니까요. 네. 그러면 누구나 또 그렇게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저는 이런 걸 당하고 싶은 네. 거였어요. 이런 추임새. 그 말씀을 되게 잘해주신 게 요즘에 MBA에서도 네. 경영학을 이제 전공을 시키는 그 수업인데도 불구하고 네. 과정인데도 불구하고 테크놀로지에 관련된 수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리고 MMM이라고 해서 그렇게 엔지니어링 쪽이랑 네. 연계를 한 MBA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네. 학위를 2개를 주는 거죠. 네. 그래서 그쪽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테크놀로지 매니지먼트라든지 테크놀로지 뭐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쪽 수업을 많이 듣고 왔었거든요. 비싸죠. 그게 그러니까 그런 거 배운 거를 그 블로그 글이 아주 괜찮으시더라고. 블로그 밑에 넣어주실 거잖아요. 주소. 넣어줘야죠. 그거다 계속 이렇게 좀 이게 도나로드 운동이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고 네. 이게 IT 개몽 운동이에요. 네. 그런 좀 부탁을 드려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스티브 잡스가 될 수 있다. 네. 누구나 다 4등이지만은 뭐 마이클 델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특히 그게 하이테크 쪽에서는 가능성이 다른 인더스트리보다 훨씬 더 높다라는 게 또 우리한테 고무적인. 네.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다. 자, 그럼 돌아가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핵심 역량은 제가 보기에는 그 20년이 지났지만 그 세 가지 포인트 중에서 누구도 나한테 뺏을 수 없는 네. 그게 제품이냐, 오퍼레이션이냐, 나의 고객들이냐를 네. 규명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불분명해지면 경쟁사가 어느 순간 치고 올라오면서 그냥 우리 기업이 우야부야가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경영지표를 이제 매출, 수익, 캐시플로우, 주가 트렌드. 캐시플로우는 이제 그 수익은 높더라도 뭐 나더라도 현찰은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요거는 이제 회계 용어들은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는 조금 익숙해지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모든 분들이. 그래서 지금 사실 매출에도 다양한 매출이 있고 수익에도
다양한 수익이 있습니다. 회계 장부를 보면 그런 것들을 좀 간단하게 익히시는 게 조금 나중에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하고요. 해야 될 거 참 많아요. 많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조직, 리더십, 문화, 비전, 역사 이런 것들을 이제 참조를 이제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부에서 발표한 자기네들이 앞으로 어떤 성장 전략을 가지고 있느냐도 한번 이렇게 찾아보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스크가 뭔지를 보는 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하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위험 요소들이 뭐가 있는지를 다 기록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 거를 보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결국은 이제 마치 이제 어떤 거시적인 측면에서는 뭐 기업을 얘기를 하거나 뭐 이런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왜 지 몸을 잘 다스려야지 집안도 또 잘 다스리고 뭐 나아가서 나라까지 경영을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일기를 쓸 때도 사실은 이런 것들 뭐 지금 뭐 마이스터 고등학교를 꿈꾸시는 분들 참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뭐 인문계를 통해서도 뭐 또 다른 꿈을 가지신 분들 전부 다 나의 기록들이에요. 이것들을 조금만 더 나의 요소로 이렇게 딱 바꿔 넣으시면은 이런 거 적어 놓는 연습. 사실 이런 거 우리가 어릴 때부터 누가 카이크만 줘도 이런 방송만 있었어도 우리가 정말 사실은 좀 더 나았을 수도 있지 않겠나는 생각을 저는 지금 해요. 정말로 진짜로. 어떻게 이렇게 멋없게 어떻게 셋이 다 똑같은 옷 입고 똑같이 안경 끼고 똑같이 안경 끼고 이런 거 말고 천편일률적인 거 말고 뭔가 좀 틀린 부분은 사실은 조기교육인 거죠. 조기교육. 자 어쨌든 뭐 여러분들이 이 내용들이 결코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잘 설명을 해주셨고 이 단어 그 자체에 고민을 두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그럼 이거 어디서 도대체 찾느냐 이게 궁금하잖아요. 이게 너무 잘 나와 있어요. 특히 상장된 회사라고 한다면 어디에 나와 있냐면 외국계 기업이라고 하면 finance.google.com에 들어가셔서 그 기업을 치시면 차트로 다 나오고요. 국내 기업 상장회사다 그러면 finance.naver.com으로 가셔서 그 기업 이름을 쳐넣으시면 다 나옵니다. 심지어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경쟁사가 누구다까지도 다 나와요. 그러니까 그냥 거기만 보시면 돼요. 요즘 뭐 군에서도 이런 방송을 또 보실 수 있어요. 뭐 군대도 요즘 많이 개발이 됐으니까요. 그래서 뭐 제대를 준비를 하시면서 여러 가지 고민하시는 분들 뭐 함께 좀 보시죠. 뭐 구글점 그런데 채널 이제 나올 거니까 그런 것도 한번 보시면서 구체화시키는 것, 구체화시킨다라는 건 상당히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까 저희가 이제 핵심 역량을 얘기를 하면서 이 회사의 핵심 역량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주고받았잖아요. 이거는 자기 판단이에요. 매출, 수익이나 조직이 어떻고 리더십이 어떻고 이런 거는 팩트고요. 나와 있는 그대로고요. 핵심 역량이 이 회사의 핵심 역량이 뭐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사람마다 다 다르게 볼 수는 있습니다. 그 회사 내부에서도 심지어 다르게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비즈니스 모델도 어떤 큰 왁구는 있겠지만 판단하기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답이 있을 거다라고 찾으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내가 생각하기에 이 회사를 지금 조금 조사를 해보니 비즈니스 모델은 이런 것 같다. 핵심 역량은 이런 것 같다. 그리고 그거를 이제 말씀드린 외부 요인들이랑 접목시켜서 보실 때 앞으로 3년 뒤, 5년 뒤에는 얘네들의 이런 핵심 역량과 비즈니스 모델은 계속 나아갈 것 같다. 아니면 좀 힘들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되는 거지 답이 있다라고 굳이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게 뭐 항상 그런 겁니다. 뭐 외부 요인으로 일단은 좀 넘어가 보시고 그 다음에 정리를 또 한번 해보죠. 외부 요인은 제가 좀 5개를 했는데 간단하게 넘어갈 수 있는 것부터 정부 정책 동향. 이거는 그 인더스트리가 어디냐에 따라서 이제 많이 달라지는 거고 예를 들면 데이터 센터 요즘 얘기들 많이 나오는데 전력 소비 지금 전기 요금을 올린다고 올렸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영향을 작게 심지어 크게 이제 받기 때문에 정부 정책도 좀 봐야 되고요. 관련 기술 발달 동향. 요즘에 클라우드 서비스 많이 나오고 있는데 뭐 전문가시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이제 좀 봐주셔야 되고요. 시장의 메가 트렌드와의 상관관계 요거가 이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전반적으로 시장이 침체됐을 때 이 회사는 어떻냐, 어떤 상황이 될 것이냐를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중에 링크드인이랑 제가 그룹폰을 예를 들어 드릴 건데 링크드인은 경기가 침체되면 링크드인의 비즈니스는 더 잘 될까요? 안 될까요? 글쎄요. 아무래도 구직을 좀 전문으로 매개를 하는 회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침체기일 때 좀 더 유효한 성과를 이끌 수 있지 않겠나.
단순하게 네,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다른데 비싸게 구직을 비싼 돈을 내고서 구직을 하거나 사람을 찾는 것보다는 좀 저렴하게 링크드인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침체기에는 이제 직장을 다시 구하려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잖아요. 근데 반대로 또 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만약에 같이 회사도 어려우면 네. 회사들도 오히려 사람들을 내보내고 네, 좀 뭐라 그러죠? 폐쇄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이제 네, 보수적으로 이제 안 보고 네, 수도 있죠. 그렇게 될 수도 있으면 또 같이 하라고 네, 그럴 수도 있죠. 예. 근데 이것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답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 안 하는데, 근데 명확히 보이는 인더스트리는 분명히 있습니다. 아니면 럭셔리 제품들은 경기가 침체되면 걔네들은 이제 떨어지게 되겠죠. 이제 그런 것들 상관관계도 많이 보셔야 되는 이유가, PC 업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잖아요. 경기가 침체가 되면 굉장히 힘들어진다라는 거를.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권이 바뀔 때도 그 직전에 이제 많이 힘들어진다. 와.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 쓴 게, 첫 번째, 두 번째가 이제 경쟁사와 진입장벽이에요.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요즘에는 경쟁사를 규명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애플의 경쟁사가 누구예요? 최 팀장님, 뭐라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저는 뭐 있는 그대로 좀 쉽게 뉴스에 요즘 삼성하고 애플하고 엄청나게 공방을 하고 네. 있잖아요. 그럼 일단 삼성 경쟁자 치고, 삼성과 유사한 부분이 또 LG가 또 가지고 있는 네. 자주체성이 있으니까 같은 경쟁사를 또 꼽을 수도 있겠고요. 네. 제가 이제 이 몸담고 있는 제 모기업도 역시 같은 인더스트리 범주에서 보는 경쟁사가 아니겠는가 싶습니다만. 그럼 여기서 이제 질문들이 나올 수가 있죠. 삼성은 자체 OS가 있는데 죄송합니다. 애플은 자체 OS가 있는데 삼성은 아직은 웬만 쓸만한 게 없다. 분들 들으시 마시고 바다 있잖아요. 바다. 아직은 이제 보편화된 게 없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이 OS 때문에 애플이 아이폰이건 아이패드건 이제 노트북이건 다 지금 어느 정도 연동이 돼서 작동을 하는 거다라고 한다면, 예, 그렇죠.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면 삼성이랑 직접적인 경쟁 상대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현 시점에서는 그렇겠습니다만, 바다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바다 자체의 에코시스템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공식적으로 논의가 되는 부분은 없기 때문에 자신있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앞으로 3년 후에. 그렇죠. 그렇죠. 이거는 또 다른 얘기가 그렇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바다가 유만해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현 시점에서 보면 그렇죠. 애플하고 제가 볼 때는 경쟁 관계가 구글 아니면 MS가 될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시각이 다 달라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미리 또 이게 너무 예, 이 두 가지가 진짜 네. 어렵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는 네. 거예요. 나의 경쟁자를 규명을 해야지만 네. 나의 핵심 역량을 뭐로 만들어야 될 것이며, 나의 타겟 고객을 누구로 정할 것인지가 좀 명확해지는데, 네. 경쟁자를 규명하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다라는 거죠, 요즘에는. 그래서 그거를, 이게 지금 이게 연결이 돼 있어요. 어느 걸 먼저 규명을 지어야지만 다른 것들이 좀 명확해지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비즈니스 모델이건 핵심 역량이건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좀 달라질 수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거에 따라서 경쟁사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달라질 수도 있고, 그거에 따라서 진입 장벽도 달라질 수가 있어요. 내가 경쟁자 그룹을 이렇게 봤는데, 이런 걸 하는 애들이 경쟁자라고 한다면 얘네들은 진입하기가, 새로운 애들이 시장에 들어오기가 쉽다. 네. 근데 다르게 보면 다른 애들이 경쟁자가 되고, 그렇죠. 네. 그런 애들은 또 진입하기 어렵다. 아까 애플로 다시 한번 예를 들어드린다면, 단순히 박스를 만드는 기업이 경쟁자라고 규명을 한다면 진입 장벽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중국에서 막 타이완에서 이렇게 숨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OS를 담당하는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같은 게 경쟁자라고 한다고 그러면 진입 장벽이 갑자기 상당히 높아집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민을 네. 정말 제대로 한번 해보시고, 자기가 이 회사에 대해서 그거에 대한 그 가치 판단을 해보신 다음에 결정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결론은 중심을 잡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자기가 결정을 내릴 때 여러 가지 이제 자료를 접하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내 안쪽에 있는 문제와 바깥쪽에서 또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 이것들이 이거 알맞게 딱 돌아가는 톱니바퀴로 되어주면 결과내기도 편할 수 있고 생각 정리도 쉽겠습니다만, 어쨌든지 간에 분명히 산계되는 것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잘 예쁘게 정리를 해주셨고, 이런 핵심 항목들이 적어도
꿈을 바꾸거나 아니면 시장을 바꾸거나 아니면 개인의 성향도 바꿀 수 있고 아니면 뭐 나중에는 시장이라든지 뭐 국가까지도 바꿀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거는 분명한 펀더먼털이 될 수 있겠어요. 오늘 제가 정말 예전에 그 아이볼 기자님하고 그때는 상당히 좀 조금 요즘 그 싸이 말대로는 양스러웠었는데 오늘은 좀 배우시고 오신 분도 계시고 해서 또 이렇게 벗어올지 모르겠는데 오늘은 좀 품격이 있습니다. 오늘 좀 준비 많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잉글리시, 전 링크인이라고 해가지고서 뭐야? 링크드인, 한국말로 링크드인이죠. 네, 뭐 이런 것도 있고 하는데 어쨌든 요소는 분명히 우리가 이제 사례로 또 뒤에서 풀어볼 거니까 이런 것들이 좀 더 몸으로 잘 와닿을 수 있지 않겠나. 네. 예, 오늘 어쨌든 참 고품격입니다. 이 뒷수다가 아니에요. 이름 바꿀까? 뒷사로 가요. 우리 꼭지스러운 그만둬요 지금. 자, 어쨌든 뭐 여기까지는 아주 잘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이제 정리를 좀 해본 거고요. 예. 뭐 제가 다 만들었다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다 있는 것들을 그냥 그 중에서 중요한 걸 한번 스티브 잡스도 그랬다고 하셨잖아요. 자.